글로벌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과 대만은 춘절 연휴로 계속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곧 있어 다가올 것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모스크바에서 시작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 문제가 좀 거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20의 양적 완화에 이어 일본의 양적 완화에 이어지면서 각국의 이제 환율 전쟁 분위기로 넘어가는 모습 속에 향후 이러한 흐름이 과연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돌파를 해왔던 흐름을 이제 분연시킬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로 이전과는 달리 좀 논의가 좀 깊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이제 월요일날 G7 재무장관 회담의 이제 공동 성명서를 통해서 보면 최근 엔화 약세를 중심으로 한 환율 시장 움직임에 관해서 언급하고 특히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환율로 타켓을 잡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관련된 논의가 좀 줄을 이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박재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 환율 전쟁 논쟁이 격론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 성명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떤 뜻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각국의 큰 반발이 없었으나 일본의 흐름이 결국 각국 특히 이머징 국가들을 이제 자극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G20 회담이 이러한 유한인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지 아니면 축소시킬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일본을 지지 선언을 하였었는데 이것은 QE를 시행했던 미국이 일본에 반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직 엔화 약세가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 피해를 주게 된다라면 미국도 나서서 이제 제재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달리 이머징 국가들은 선진국 환율의 약세로 인한 수출 부진, 환율 변동성 등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21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아직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선진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엔화 약세를 중단시킬 수 있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다만 이머징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환율을 시장에 맡기라는 합의 정도, 즉 G7 재무장관 회의 성명서를 약간 구체화되는 정도로 이제 합의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환율 전쟁, 사실상 끝이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발현이 되면은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경론일 텐데,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환율의 흐름이, 환율이란 실제 양날의 칼 같은 것인데, 1971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나고 난 후부터 이제 환율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변동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수출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환율 조작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엔화의 흐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엔화가 약세가 된다 해도 일본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살아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일본의 IT 기업들이 기업들의 경제 흐름에 대한 대처가 느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자동차 하나 정도 이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좀 요원한 흐름일 것입니다. 실제 엔화의 무한정 프린팅은 폴 크루그만 교수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미 주장을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당시 내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소비와 투자 등의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최근 아베의 흐름은 이러한 단순한 엔화 약세를 통한 흐름뿐이라는 점에서 당시 주장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2005년도 상태를 지켜본다면 IT나 조선 등의 대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자동차 정도가 걸리는데 이미 해외 생산이 많아서 피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투자 심리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은 뭐 G2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뭐 이유로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 정도로만 행해야 될 것 같고, 뭐 유럽과 미국 정치 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한 이야기들을 다시 풀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